이건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앞. 그날 저는 일은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VIP 전용 게이트로 여유롭게 사라지는 우리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저와 40분 넘게 일반 줄에 갇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제 아들 해리슨.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분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셔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리처드 윈슬로우라고 합니다. 우리 윈슬로우 가문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법조와 학문 가문으로 옥스퍼드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집안이라 자부해 왔습니다. 저 역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평생을 학문과 전통 속에서 살아왔지요. 그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제 아들 해리슨이 아시아 출장 중 만난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시아? 저는 내심 걱정이 컸습니다. 문화 차이도 클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 아시아 여성은 유럽 시민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편견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축복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걱정과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그녀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제 의심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해졌습니다. 이름은 서유진.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말투, 유려한 영어 실력, 런던의 명문 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의 여성.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 제게 있어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속은 부족하고 여전히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종종 영국의 역사와 전통, 법률 체계와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은근히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들 속에는 유진의 모국, 한국을 은근히 낮춰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겠지요. 하지만 유진은 항상 부드럽게 웃으며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여름 휴가로 베트남 다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니 유진에게는 익숙할 것이라는 제 말에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미묘한 감정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유진에게 여권과 비자 관련 준비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베트남 비자 받는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잖아. 이런 건 미리미리 알아봐야 해. 그 말에도 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우리는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이신가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녀는 잠시 저희를 돌아보더니 공항 직원의 안내를 따라 VIP 전용 입국 게이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일반 줄에서 무려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국을 마치고 대합실의 소파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린 생각 하나. 어떻게 후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유럽 시민인 우리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을 마치고 있는 거지?
그날 다낭공항에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량 안. 차창 밖으로 베트남의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공항에서의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한국 여권 덕분에 별도 입국 통로를 이용하고 우리는 일반 줄에서 40분 넘게 기다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사고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유럽이 중심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시아는 그저 멀고도 낯선 곳,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먼 신흥국이라는 이미지로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 들어와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꺼내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무려 190개국 가까이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여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랑이었던 영국 여권과 거의 동일한 수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글로벌 위상이 높은 나라였단 말인가? 놀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 글로벌 신뢰의 상징, 한류와 경제력, 외교력이 만든 여권의 위상, 한국인은 어디서든 환영받는 국민. 그 순간 제가 3년간 우리 며느리 유진에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례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조용히 앉아 신문을 넘기며 저는 유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복장,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현지 직원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유진의 모습은 단순히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세계. 어디서나 당당한 글로벌 시민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준비한 관광 투어에 참여한 우리는 다낭의 유명 사원과 해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국인의 존재감은 도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원의 입장권 매표소에는 한국어 안내서 제공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직원은 유진을 보자마자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특별 대우를 받을 만큼 이 나라에서 한국이 중요한 존재였던가?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현지 레스토랑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뉴판에 영어와 베트남어는 물론 한국어가 가장 눈에 띄게 인쇄되어 있었던 겁니다.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가 말입니다. 유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주인은 친절히 한국인 전용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식사 후에는 한국 손님에게만 제공된다는 디저트 음료를 서비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영국인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무슨 세계야?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대접받고 있는 거지? 심지어 저녁에 들른 쇼핑센터에서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 코너 앞에 인파가 몰려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능숙하게 한국어로 상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유진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고객이시죠? 이번 달 한국 VIP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VIP란 단어가 유럽인인 저에게 아닌 한국인 며느리에게 향해 있는 현실.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현지 사람들의 태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내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한국, 그 나라의 시민인 며느리 유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우리 집안에 온 이방인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두 번째 날이 지났을 뿐인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라고 생각한 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여행 사흘째,
우리는 베트남의 고도 호이안 구시가지를 찾았습니다. 다낭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그 도시는 유럽의 고성처럼 고즈넉한 멋을 간직한 곳이었고, 밤이 되면 전통 등불이 거리를 수놓아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무덥고 습했기에 저희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자연스레 시원한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추천한 곳은 한국 여행 블로거들 사이에서 유명한 한식 마이너스 베트남식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엔 한국어로 "대한민국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심지어 가게 안에는 한류 아이돌의 사진까지 장식돼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국에서 자국 연예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게 영국에서도 드문 일이기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유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베트남에선 한류 영향력이 엄청나요. 특히 젊은 층은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직원이 다가와 유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오늘은 김치찌개 대신 쌀국수 퓨전 메뉴가 인기예요. 한국 고객님들 입맛에 잘 맞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유진이 이곳의 VIP 고객이라도 된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을 약간 틀어잡고 있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받은 임플란트가 뭔가 불편한 느낌이에요. 이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중년 여성이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렇게 식사 예절이 없는 거야? 외국까지 와서도 저런 모습 보기 거북하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고 저 역시 속에서 불쾌함이 치밀었습니다. 아파서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의 말을? 유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마셨고 저희는 곧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그게 정말 한국인의 민낯인가? 아니면 그냥 일부의 일탈인가? 유진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분도 계시죠. 저도 이해해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무례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녀의 너른 태도에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가 더 예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처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찾던 중 약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치아 문제가 있으시면 이 근처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치과가 있어요. 장비도 최신이고 바로 진료 가능할 겁니다. 저희는 안내받은 곳으로 향했고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치과는 베트남 도심 한복판에 있었지만 인테리어는 서울의 프리미엄 병원을 방불케 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유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고 진료를 맡은 한국인 의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조정만으로 해결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는 15분 만에 끝났고 진료비는 상상 외로 저렴했습니다. 유진이 돈을 꺼내려 하자 의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한국인끼리인데요. 저희가 더 반가운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서구나. 불쾌했던 한마디는 일부의 편견일 뿐이고 이 치과에서 받은 배려와 신뢰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이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유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일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도 넌 끝까지 품위를 지켰구나. 대단하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저를 더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서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짜 존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다낭 남부의 한적한 해변에서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고요하게 출렁이는 바닷소리 속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안에서 너무도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한국 전통 닭이를 준비해왔습니다. 여행 가방 한쪽에 조심스레 담아온 유기농 녹차, 손수 만든 한과까지 꺼내놓고는 저희를 위한 조촐한 차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한국 전통차의 깊고 부드러운 향, 한과의 섬세한 단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성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고 그 순간 저는 유진이 단지 내 며느리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변 산책로를 따라 조용히 걷던 중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번 여행에서 나는 너무 많은 걸 배웠단다. 특히 너와 내 나라에 대해. 유진은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지만 그 눈빛에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왔어. 유럽에 비해 뒤처졌다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어.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던지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단지 아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의 조국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품격을 함께 갖춘 진짜 선진국이란 걸. 그리고 너는 그런 나라에서 자란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말씀만으로도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이 후회와 감사가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살았던 제가 이제야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만찬을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엔 유진이 준비한 작은 태극기 모양의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 내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나는 내 며느리 유진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 이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너를 가족으로서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바라보게 되었단다. 그 말에 해리슨과 제 아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 표정은 지난 3년간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여권이라는 작고 얇은 문서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첫날부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강의 기적에 관한 책을 빌렸고 유튜브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기술 혁신, 그리고 세계 속 문화적 영향력은 제가 상상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내년 봄 벚꽃 필 무렵에 한국에 가보지 않겠니? 내가 직접 유진의 고향을 보고 싶구나.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그 말씀. 평생 기억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 한국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단지 지리적 위치가 아닌 마음속에서 그 나라의 위상을 다시 새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 한 장의 여권, 한 명의 한국인 며느리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 사람의 품격이 만든 기적 같은 변화. 그 감동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